감기가 나은 뒤로 첫 영상이다.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주말에는 꾸준히 배달했다. 이제는 일본의 시간마저 길어져서 오후 6시 30분까지 썬바이저를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3월 초까지만 해도 6시 15분이면 썬바이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15분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며칠 전에는 낮 기온이 17에서 18도까지 올랐는데 그날 신호대기 중에는 정말 더웠다. 겨울용 우주복을 세탁해서 집어넣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비가 내리고 난 후 일요일의 저녁은 사뭇 쌀쌀했다. 오전에는 우유를 입고 일했고 저녁에는 우주복을 꺼내 입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살짝씩 덥기도 했지만 해가 진 이후로는 적당했다. 3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 우주복을 집어넣기에는 조금 이른 듯하다. 드디어 고민하던 차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다. 무려 150만원의 거금을 들여 RTX 4080으로 그래픽카드를 바꿨다. 물론 그래픽카드만 교체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게임도 옵션 타협 없이 잘 된다. 영상 작업에도 꽤나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얼마나 올린다고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취미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래픽카드 교체가 매우 마음에 든다. 어차피 유튜브 영상은 내 개인 네이버 블로그 수익이 적긴 하지만 블로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익이 적다. 유튜브는 애초에 구독자 1000명 이상과 영상 시청 4000시간 이상이 누적이 되어야 수익 창출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조건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원 한 푼 받는 게 없다. 그리고 배달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어떤 분의 수익도 궁금해서 조회를 했는데 유튜브에 올인해도 광고 수익과 라이브 챗 수익을 제외하고 유튜브로 한 달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 어차피 배달은 컨텐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올인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일부 유튜버들이 적당히 키우다 수천 명 혹은 몇만 명대에서 유튜브를 접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배달을 언젠가 접기까지 천천히 일기를 영상으로 작성한다는 셈치고 하려 한다. 내 오토바이의 키로수가 42,000km를 넘었다. 중고로 13,000km에 가져온 이후 30,000km 가깝게 탄 셈이다. 봄이어서 오토바이를 재정비할 겸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봄에는 뒷바퀴와 앞브레이크 교체 시기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생이 최근에 뒷바퀴 교체 시기가 도달해서 직접 교체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동생 덕분에 뒷바퀴 교체 때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내가 다니던 오토바이 센터마저 최근 며칠 사이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 같다. 2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 아직 이사할 곳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며칠 전에 보니까 점포가 비어져 있었다. 동생은 평상시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단순한 한두 가지 고장을 의뢰하면 귀찮듯이 반응하는 센터 사장님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단순한 고장은 직접 고치겠노라 이야기한다. 나도 동생의 반응은 이해한다. 간단하게 앞라이트 고장이 났을 때 귀찮아하는 센터 사장님의 태도를 봤기 때문이다. VF100 앞라이트 교체 비용은 부품값과 공인비를 포함해서 10,000원 정도로 매우 싸지만 매우 싼 가격과는 다르게 핸들 쪽을 분해해서 하는 작업이라 일이 꽤 벌려진다. 그래서 돈도 안 되고 일이 많아서 기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나머지 경미한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엔진 오일도 갈아달라고 요청하고 시기가 얼추 도래한 다른 것들도 같이 갈아달라고 말을 했었다.
오토바이 센터가 이사간 것을 기점으로 하여 어쩌면 비수기에 자가소리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도로를 누비다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짜증이나 화가 나는 때가 있다.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속으로 두리번거리며 다니는 택시, 차선을 2개씩 물고 가는 택시, 편도 2차로의 차도에서 손님을 내려줄 때 1차선과 2차선을 반반씩 물고 손님을 내려주는 버스, 덩치 믿고서 차선을 밀어 제끼는 화물 차량, 그리고 코를 잡기 위해 핸드폰을 보고 달리는 일반 대행 오토바이. 어찌됐든 차량들은 뒤에서 봤을 때 이상하면 나의 VF백으로도 다른 차선으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지장은 없다. 하지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같은 오토바이로서 일반 대행에 소속되어 코를 잡기 위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라이더가 가장 걸리적거린다. 차량들보다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옆 차선으로 함부로 추월하기 어렵고 동차선 추월은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생각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서 크락션을 살짝 누르면 대부분의 일반 대행 라이더는 앞을 보고 제대로 주행을 한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라이더들은 들은 채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기도 하고, 내가 겪었던 경우 한 번은 크락션을 울리니 뒤를 살짝 보고 왼손을 들어 중간 손가락을 보여주고는 가속해서 가버렸다. 나는 배달 중이라서 따라갈 생각도 없고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다.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같은 라이더들을 동정업계 얼굴 모르는 전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배달하다 보니 나도 병신, 너도 병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다. 며칠 전 배달을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 도달할 무렵 누군가가 공동현관에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반 대행 라이더였다. 나는 그 라이더의 자동문을 열어주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에는 나랑 일반 대행 라이더 2명만이 탑승했다. 나는 14층을 가야 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의 키패드에 14층을 눌렀는데 17, 18층이 동시에 눌리는 게 아닌가. 조금 짜증났지만 흠칫하고 그 라이더를 보니 배달 봉투가 2개다. 아무래도 17층과 18층에 연달아 걸린 건가 싶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라이더의 핸드폰에 콜이 계속 오는지 삐링삐링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블루투스 세나 같은 것을 살 돈이 없지도 않을 텐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줘서야 되겠나 싶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이후에는 볼일 없는 사람일 텐데 신경 끄자고 생각했다. 나는 14층에 내려서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전송한 뒤 곧장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섰다. 엘리베이터는 17층에 올라간 뒤 다시 18층으로 올라가고 이후 17층으로 내려왔고 이윽고 내가 있는 14층으로 내려왔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여전히 나와 그 라이더 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니 1층이 아니라 3층에 눌려 있었다. 이 1대 라이더는 애초에 17층과 3층에 배달을 했어야 하는 사람인데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놓칠까봐 자신의 이득을 위해 18층을 눌렀던 것이다. 3층에서 라이더가 내리는데 가만 보아하니 카드기를 가지고 내렸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렸다. 나도 내 이득을 위해 소심한 복수를 했다. 나도 저런 방법을 가끔 사용하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거나 내가 제일 높은 층을 갈 경우에만 하는데 같은 라이더와 탑승하게 되면 저렇게 한 적이 없다. 서로 알만한 사람끼리는 밑장 빼기 하지 맙시다. 이런 느낌이려나? 배달의 비수기에 접어들어 월간 수익은
세전 200이 되지 않는 가난한 형국이 되었다. 물론 콜이 없어서 평일 중에는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냥 비수기만을 탓하지는 못한다. 나가지 않는 내 탓이 가장 클 테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분명 예전에 비해서 콜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콜이 없어서 밖에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수익을 증대시키든 혹은 능력 개발을 하든 정말 재미있게 여가를 보내건 나름의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워보려 한다. 첫 번째로 살을 빼기로 했다. 현재 지나치게 돼지다. 공개적으로 체중을 처음 언급하지만 내 키와 체중은 183cm에 118kg다. 과거에는 미용의 목적을 위해 살을 뺐다면 30의 중반이 넘은 지금은 건강을 위해 빼야 할 목적이 너무나 강력하다. 1차 목표는 100kg 이하로 내리는 것. 그럼 무엇으로 살을 빼느냐 이건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단이다. 여름이 끝나는 9월까지 100kg 이하로 내려가는 게 1차 목표다. 이 첫 번째 목표는 영상 업로드 때마다 경과를 업로드하겠다. 두 번째 목표는 VR이다.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래픽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영상으로까지 인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게임이라도 나름 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체중 감량에는 어찌됐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여전한 금연이다. 왜 여전하다고 표현했냐면 21년 9월에 코로나에 처음 걸리면서 강제 금연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담배를 끊은 덕분에 돈이 얼마나 세이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배달함에 있어서 풀페이스 헬멧을 써도 불편하지 않으니 그 점은 매우 좋다고 본다. 콜이 없어지면서 좀 초조해지고 담배 피고 싶다는 마음이 일부 생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연을 유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고 추가적으로 비오는 날까지 일할 예정이다.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또 다른 성수기를 향해 버텨봐야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세 가지 목표는 전부 영상으로 인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